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가워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식품자원경제학 학과에 있고요. 김윤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생겼습니다. 저는 1학기 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뒤집어보기 교환 과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농업 생산 경제학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고요. 농업 발전론, 농업 정책론 이런 중요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산 경제학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F가 전설 속에 있는 학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목에서는 실전 나갑니다. 보통 F 받아보는 것도 뭐 대학 생활에서 즐거운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는데 교수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생산 경제학 듣고 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문제 딱 내고 제가 그 시험 시간에 꼭 들어가 보거든요. 네. 딱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막 그 얼굴에서 한숨 막 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딱 들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쉽지 않나요? 딱 할 때 그 느낌 그런 거 많이 즐깁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죠? 네, 애 셋이 있습니다. 혹시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직장에서 만났고요. 키 한 160에 몸무게 한 47, 얼굴도 예뻐요. 저랑 같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도 보시면 배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되게 저 집은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말 아침만 되면 집사람이랑 꼭 커피를 마시러 나가요. 이제 신입생 친구들한테 축하 인사. 우리 학과에 온 거 되게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해줄 수 있는 거 많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좀 피하는데 피하지 말고 오면 저랑 친한 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친한 척 하다가 3, 4학년 때쯤 되면 저를 막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별로 받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저는 확실한 보상을 해줍니다.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코치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축하 인사를 했으니 현실적인 조언, 뼈 때리는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왜냐면요, 여러분이 대학교 딱 입학하면서 합격하면 되게 좋아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처음엔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하고요. 또 1학년 때쯤 하는 것 쭉 하다가 4학년쯤 되면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제 담당하시고 계시는 전공 분야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농업 정책론 많이 하고요. 현실과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똑같은 과목도 현실과 연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하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 이론적인 것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법도 연결해서 여러분이 사실 법을 잘 어려워하는데 현실에 가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얘기, 제도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 과목 들어보면 알겠지만 주로 현실과 연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 교수직을 제외한 다른 꿈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예전의 꿈은 어떤 거였나요? 대통령이요. 누구나 대통령 한 번쯤 꿈꿔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을 꿈꾸시다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살아보면 점차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살아온 과정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과정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 우유를 먹이고요. 건국대 우유 먹이다가 매일 그냥 튼튼하게만 살아 나와. 그래서 매일 우유 먹입니다. 이제 교수직을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시는데 주로 전공 수업은 어떤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농업 생산 경제학, 그 다음에 농업 발전론, 그 다음에 농산물 무역론, 그 다음에 농업 정책론. 3년쯤 되면 이제 그동안에 배운 지식 가지고 현실 문제를 풀어보는 PBL 과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업들 중에서 가장 애착 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시나요? 말 하나마나 2학년의 농업 생산 경제학. 왜냐면 학생들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출문제 다 내주거든요. 근데도 보통 평균이 3, 40점대 나와요. 근데 매년 문제를 바꿔 내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낼 때 최소한 몇 주 정도 고민을 해서 문제를 내요.
그렇다면 이제 혹시 신입생들 면접하실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입생들 중에서도 교수님을 먼저 뵌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 첫인상이 어땠었나요? 왔었으면 좋겠다. 면접을 하면요 대부분 잘해요.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가끔씩 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 안 온 경우도 많고, 근데 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이 딱 오면 와 진짜 대박,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자꾸 저를 피하네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CC 한번 해봐야 됩니다. CC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사귀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뭐 공부 좀 못해도 CC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학교 공부 말고 다른 공부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그냥 교과서 속의 공부예요.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현실 얘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교과서만으로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배워서 사회 나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 공부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경제 공부를 많이 해라. 실제 내가 경제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취업하는 것도 다 돈 벌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돈 버는 투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그 김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죠. 저는 이미 9월 초에 김치 가격이 오를 걸 보고 9월 초에 사정해놨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거 미리 사놓으면 내가 돈 버는 거고, 떨어질 거는 미리 팔면 되잖아요. 근데 관건은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릴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사귀어봐라. 현실에 많이 뛰어들어서 현실 문제를 많이 직면해라.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데 말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정도까지 좀 깊게 공부해봐라. 그렇게 그 정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굶어 죽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책,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 지혜의 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옛날부터 아이폰이 제가 지금 여기 맥북 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컨셉인데 저는 이제 가끔씩 스타벅스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하냐, 맥북을 딱 가져가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폰을 딱 놓고요. 그 다음에 노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년필, 그냥 볼펜 쓰면 안 됩니다. 만년필, 그 다음에 이런 원서, 그죠? 이렇게 한번 설정샷 한번 해볼게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뭐 썼냐? 낙서했습니다. 그죠? 설정샷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카페 가면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고요. 현실 문제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또 교양 과목 하나 더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책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책 말고도 추천해 주실 만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자격증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누가 남이 뽑아줄 때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 나와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내가 주도해가는 사람이 사회를 끌어갑니다. 그 사람은 좋은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스카이 출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경상도 출신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사람 적절히 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취업이라고 하죠. 네. 취업은 뭐예요? 남이 나를 뽑아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신입생 여러분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카이 학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스카이 졸업생을 내 밑에 직원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쓰면 되잖아. 아니면 내 아래 직원으로 쓰면 되지.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뽑힐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일을 만들어가는 입장에 보면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일 잘하는 거나 공부 잘하는 거를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써요. 저 사람이 일을 못하고 학벌이 낮아도 저 사람이 나 대신에 뭘 해줄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책 추천하면서 제가 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맥북이에 뭔가 좀 중요해 보이는 편지가 있는데 혹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궁화 그림. 요거 무궁화 그림이 어디 있는 건지 알죠? 청와대에서 나온 그림 엽서입니다. 요게 이 엽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전에 먼저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요. 또 뭔가 보여드릴게. 짜잔. 그 밑에 이름 누구 있나요? 대통령님. 아, 그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임명되면 매년 명절 때마다 그 대통령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줘요. 이번 추석 때는 나물 3종류하고 그다음에 양갱하고 차례 지내라고 그 전통 술 이렇게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선물 상자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엽서가 들어와 있어요. 한번 펴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는 학과 결코 평범한 학과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학과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잘 나가게 만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할 거고 우리 과 교수님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 아니면 다른 학과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대통령 임명장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대식품자원경제학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과고 여러분이 잘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주면 좋겠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촬영하는 거야? 네. 계속 혹시 뭐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자전거 좋아해서 자전거. 비싸 보이는데. 이 자전거 풀 사이즈에 접히는 자전거입니다. 오 얼마짜린가요? 그건 노코멘트. 을 주로 달리고. 라이더시네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여기는 아마 실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이 배경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GNU 탐험학기는 사실 내가 본부에서 기획했던 강의고 사실은 이번에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학과 탐방? 학과의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선배님들 통해서 좀 알아보고 MT도 가고 하면서 재학생 선배들하고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또 동기들끼리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교수님들을 다 일일이 다 뵐 수가 없거든. 그리고 1학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는 다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도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GNU 탐험학기를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과를 탐험을 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과를 알면 알수록 이 전공이 매력적이다.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의욕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괜찮습니다. 이건 NG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는데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나는 김태형입니다. 지금 식품자원경제학과 학과장. 지금 학과장 3년차입니다. 3년차. 내년까지는 내가 학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을 하면서 강의실을 완전히 바꿨죠. 리모델링 하면서 좀 애를 많이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를 이제 좀 갖췄다. 그래서 농대에서 유일하게 우리 과만 전용 PC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과는 전용 멀티미디어실이 갖춰져 있고 농대에서 유일하게 PBL 강의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 경남 고성 출신이에요. 고등학교는 진주고등학교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하고 그 다음 대학원은 농업경제학 전공을 하고 미국의 오레건 주립대학에서 5년 동안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환경경제학 전공을 했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오레건 주립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후변화, 탄소세 이런 환경경제학과 관련된 연구와 공간경제학,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공간적인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학위를 마치고 테네시 대학에서 2년 정도 이제 박사후 연구 과정을 하면서 운 좋게도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는 1호 학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동기입니다. 아까 전에도 들어오면서 자전거도 눈에 띄었는데 자전거 라이딩 말고 또 다른 취미 같은 건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테니스를 좋아하고요. 야구 좋아하고. 어디 팬이신가요? 롯데 팬입니다. 애증의 롯데. 마음이 아프지만 롯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모태 신앙으로 롯데여가지고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한테 꼬여서 아이고. 그러다 시로 갈아타기는 좀 어려운 상황. 혹시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봉사활동 클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그 클럽에서 연애는 금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와이프가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애 금지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룰을 깨치고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그게 2000년도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들어왔으니까 네. 축하 인사랑 하고 싶은 말들.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보고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걸 일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아쉽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있다 보니까 요즘 내가 느끼는 거는 이 클래스팅을 운영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언제 강의를 듣고 답글을 많이 올리냐면 주로 새벽 시간에 많이 올려요. 새벽 한 2, 3시 막 이럴 때 막 그 알림이 막 와요. 클래스팅에서 나 수업 들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아, 이 친구들도 나처럼 낮밤이 바뀌었구나. 낮에는 아마 자고 밤에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어려운 시기인 거는 알지만 자기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다. 그걸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고, 내가 학생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제작한 건데, 우리 학과만의 어떤 장점? 농업생명과학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인문사회 계열 학과이고, 졸업을 하게 되면 경제학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인문사회계 학과가 우리 학교에 30개 학과가 있거든요. 30개 학과 중에서 내가 온 이후로 줄곧 등수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공을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다. 이 학과를 알아가면서 자신감을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학과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잘 모르고 들어왔고, 내가 가고 싶었던 학과가 아닐지라도 들어와서 보면 장점이 많은 학과다. 근데 물론 가만히 있는데 그 장점이 부각되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면 이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좋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전하십시오. 많이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뭘 하든 간에. 교수님이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야가 환경경제 쪽이라고 하셨는데, 환경경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와 어떤 경제학적 이론을 이제 접목시킨 건데, 그러니까 경제학의 한 응용 분야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환경 경제학 중에서도 농업 환경 자원이랑 자연 자원과 관련된 생태계라든지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환경 경제학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 문제들, 자연 자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고. 1학년 때 지나치게 학점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는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할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벌써부터 취업 준비, 공부, 학점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를 말았으면 좋겠다. 그 학점은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하고 그 학점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많이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자소서에 쓸 말도 많고 면접을 보더라도 할 말도 많고, 훨씬 더 다양한 재능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거든요. 정말 내가 다닐 때보다 훨씬 그런 교과 외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아요. 해외 연수 기회도 많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도전해봐라. 난 그게 떨어지더라도 도전해보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봐라.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형성을 해라. 근데 그러면 혹시 과CC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난 건장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족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과CC를 하고 싶다, 그럼 나 학과장한테 허락을 맡으세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런 자격증 하나쯤은 있어도 나쁘지 않다. 굳이 자격증 부분에서 도전을 해봐라고 하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내가 통계학 수업을 하면서 엑셀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오피스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잘 다루면 나중에 직장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굉장히 사랑받아요. 자격증을 꼭 목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과는 졸업하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요.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업 분야, 식품 분야, 외식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제학 분야, 뭐 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뭐 공기업도 있고, 대학원까지 마치면 연구원도 올 수 있고, 주요 컨설팅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가면 갈수록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이 직업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다양하게 도전하면서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PBL 강의실 계속 아까 전에 강조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네.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대 근데? 네, 뭐 컴퓨터 인터넷 문제로 접속 못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오, 여기가 저 처음 들어. 자, 들어와 보세요. 자, 여기가 PBL 강의실이고, PBL이라는 거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 적고 시험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 그룹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룹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농생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과만 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도 다 보이죠? 만약에 이 그룹에서 그룹 활동을 했던 것들을 전체에 공유하고 싶다. 그럼 이 그룹만 전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줄 수 있고, 이쪽 팀이 여기에서 노트북도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노트북 꽂고 와이파이로 이제 작업도 하고, 와이어리스 키보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뭐 검색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전처럼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즘 요구한 인재상 같은 경우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기업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냥 공부만 잘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핸디캡이 뭐냐 하면 난 술을 전혀 못해요. 체질상 술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술은 잘 안 마시지만 나만의 소통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자리에서 어울리고 하는 노력들,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했고, 나만의 어떤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고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컴플렉스는 그냥 친구라면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컴플렉스나 이런 단점이 있어라고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난 이런 게 약해. 그거를 어떤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그 친구랑 안 친해지면 되는 거고, 그 이해해주고 친구로 받아주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어울리는 거고. 그래서 난 꼭 이 사람과 친해져야 돼라는 집착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에도 나를 꼭 바꿔야 되겠다, 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거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건 잘 못해.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구도 될 수 있는 거고, 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자기만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전해보고, 그래서 난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저런 건 안 해야지라고 하면 그 기회는 내가 걷어차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도 그랬었어요. 요즘은 개인적인 특성을 서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이해해주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만 하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내가 그 BTS의 Love Myself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맞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잖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난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남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통의 장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좀 소심한 학생도 있고 잘 말 못하는 학생도 있고 발표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여기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려운 벽들을 하나 깨트려보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걸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을 하면 되죠.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공간이, 우리 전공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나 좀 뭐 추가적으로 챙겨주실 만한 나 지갑을 안 들었어. 교수 식당 10권 2개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농업경영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우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인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길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학년 농업경영학하고 농업회계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의 의사결정론, 4학년의 경영계획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학 수업을 통해서 보통 농업이나 식품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농업이나 식품산업을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언제부터 재직하게 되셨나요? 3년 전, 2018년부터 학교에 18학번입니다. 오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네. 교직 생활 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이런 청년들의 그런 꿈과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식품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주제를 같이 연구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군대는 어디 나오셨나요? 저는 군대를 사실 의무소방이라고 저 당시에 소방관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 군대처럼 상주를 하면서 구급차 운전이나 아니면 화재 현장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혹시 주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냥 한 병 정도? 그냥 많이 잘 마시지는 못하고요.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20학번 친구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혹시 축하 인사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20학번 여러분들 이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얼굴로는 못 배웠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농업경영학을 가르칩니다. 같이 얼굴도 보고 부대끼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 듯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자기소개 해주실 때 네. 너무 경영 쪽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전공 분야가 어떻게 되시나요? 식품산업 경영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학, 의사결정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농업이나 식품산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는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담당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의사결정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어떤 과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의사결정론이란 사실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농업이나 식품산업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는 게임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모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에게 맞고 우리 회사에 맞고 나라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되시기 네. 전에
교수님이라는 직업 말고 다른 꿈 같은 거 가지신 적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대학원에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 당시 때도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시험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 시험 준비도 하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저는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인생 선배로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청년의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못하는 것까지도 좀 경험해서 못하는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대나 50대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좋을 듯 합니다. 인생 선배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도 이제 또 따로 추천해줄 만한 교양 도서라든가 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요새 푸드테크나 스마트팜, 기술 경제 같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무래도 그런 스마트 기술로 인한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제학 같은 다양한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책들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혹시 이런 활동만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아직 계속 고민 중에 있을 텐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운동도 해볼 수 있고 코로나 시대라서 멀리 여행은 갈 수 없지만 여행하는 것들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주말에 무조건 여행을 갔어요. 그냥 한국에 그냥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곳을 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할 수 없지만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인생에 크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많은 걸 겪어보고 많은 활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 학생들이 취직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자격증들에 대해서 이런 자격증을 추천한다 하는 게 있나요? 자격증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학생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은행을 간다 이러면은 다양한 자격증이 그 안에 있겠죠. 손해평가관리사, 유통관리사 같은 저희 과에 맞는 그런 관리 자격증이 있고요.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지 너무 많은 자격증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인터뷰하는 장소가 좀 사뭇 다른데 혹시 이 교실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멀티미디어실이에요. 저희가 큰 돈을 투자해서 모든 시설들을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부터 여기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직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 멀티미디어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주로 하게 되나요? 여기 컴퓨터가 많은 것처럼 저희가 엑셀 수업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것들을 앞으로 여기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좀 따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제작한다든지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2020년 동안 계속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더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또 학교에 나오면 같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